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 생각 있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방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이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불안입니다. 방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 집권 세력이 방공을 적대시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사실을 가볍게 보고 선동을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약하게 나오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장하였던 이 방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럼 그게 무너지거나 훼손되면은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근원적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금요일에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선동적으로 추진하였던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하여 시민들 470여 명이 공사 중단은 안 된다,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제동을 건 그런 아주 획기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진보 보수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느냐, 체제를 넘어뜨리느냐의 지금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 체제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 도전의 1라운드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에는 새로운 보수 세력, 애국 세력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공계 보수 세력이죠. 원자력 발전을 이루는데 직관적으로 관여하였던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관련 교수, 학생, 그리고 언론이 단결해가지고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자면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에요. 꼭 안보를 주장하고 이념적 기치를 내걸어야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지킨다, 국가적 진실을 지킨다,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행동하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보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이번 이 원전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의 삶이 위협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국가의 돈이, 국부가 유출되고 국부가 망가지는 것을 볼 때, 그때는 국민들이 행동한다 하는 좋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된, 대표적 인물로 분류된 서청원, 최경환 두 국회의원을 출당시키려고 하는 진통 속에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청원 전 대표, 이분이 새누리당 앞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신 아주 중진 의원이죠. 이분이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폭로를 하고 나왔습니다. 홍준표 씨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다.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준표 씨의 이
정치 자금 수수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는 결격사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치고 나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 성완종 사건이라는 것은 다른 친박들을 살리려고 박근혜 정권이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건이고 나는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015년 4월 18일 오후 서원에게 전화를 해서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는 서 대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키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서 의원과 만난 일이나 전화통화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상당히 감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이것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즉, 왜 지금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굳이 출당시켜야 되느냐? 굳이 출당시켜야 보수가 사느냐? 보수 외연이 넓어지느냐? 보수 대통합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는 여러 문제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51.6%로 대통령 당선시켜서 쥐어준 권력을 선동 세력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큰 과오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보도, 수사, 재판은 더 문제가 있다. 탄핵감도 아니고 뇌물죄를 쓸 사람,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리를 해서 출당시킬 시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분이 일어난다. 친박 세력의 도전이 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사람들이 만든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이탈하고 반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덕이 안 된다. 무슨 계산을 해도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때지 내보내면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탄핵은 정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되니까 이것은 보수를 분열시킨다. 이렇게 걱정을 해왔는데 이게 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시킨 세력과 손잡기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낸다고 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그 이념적 배신 세력과 동일체가 되어버리니까 앞으로 보수 세력을 단결시킬 명분도 생기지 않고 좌파 세력과 맞설 수 있는 논리도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견지해가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가 반격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결정을 밀고 나가니까 예상했던 이런 반발이 와서 또다시 보수는 분열로 망하는구나 하는 이 한국 정치판의 교훈, 또 다른 교훈 하나는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거죠. 오만하니까. 이게 지금 눈앞에서 실천이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전, 정부가 추진하는 이 무리한 원전 백지화 노선에 모처럼 국민들이 행동을 해가지고 제동을 걸은
걸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보수가 이런 분열상을 보여주고 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여기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 하면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약점이 너무나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한국 보수 세력은 치명적인 잘못을 두 개를 저질렀습니다. 치명적인 잘못. 첫째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의지와 투지를 잃었습니다. 한미동맹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이 우리도 정당방위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시절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미동맹이 약해진다든지 미국이 우리의 경제보복을 한다든지 하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북한이 핵무장 했는데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보수 세력이면 그게 보수 세력이 아니죠. 사대주의 세력이죠. 그게 친미 사대주의 세력이라도 사대주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설득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설득력을. 특히 좌파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주적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자주국방을 미국에 맡겨버리면은 김정은을 보는 눈, 남한의 종북 세력을 보는 눈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국방은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나서가지고 악역을 맡으면서까지 북한 정권, 종북 세력 욕할 필요 있느냐? 뭐 좀 친하고 적당히 지나면 되지. 보수 세력마저 그렇게 돼버립니다. 주적 개념이 모호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투지가, 이 체제를 지켜야 될 투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투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미국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좌파들이 보수를 얕보게 되는 것이죠. 얕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보다 장기적인 문제인데 한글 전용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는 한글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한자와 한글을 조화롭게 쓰라고 했는데 한글이 편하다고 한글 전용으로 지난 한 30년 동안 가다가 보니까 보수 세력이 딛고 있어야 할 근거가 역사와 전통, 미풍양속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한자 문화 그리고 한글, 한자 한글 혼용 이런 속에서만 개성이 가능한 역사입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버리면 과거에 우리의 역사와 단절돼 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양의 보수의 가장 기본은 교양입니다. 국민 교양입니다. 교양의 기본은 분별력입니다. 선악 분별력, 피하 분별력, 그리고 진위 분별력을 합쳐서 분별력이 교양의 핵심인데 이 한국어가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되면서 한국인의 사고 체계가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별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그렇습니다. 좌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글 전용에 보수가 찬성했다. 그것은 역사 단절에 찬성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단절시키겠다. 역사를 부정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또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근원적인 약점 속에서 이 보수는 이념 무장이 철저하지 못함으로써 전략 또한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이념이 철저하면은 싸울 때는 반드시 대동단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적을 소수화하고 우리 편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우리 편을 극대화할 때는 보수만으로는 안 되면은 중도까지 끌어 넣어가지고 보수 중도 연합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극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는 이 정도의 전략과 설계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분별력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할 만한 전략 전술이 나오지 않았고 그만큼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그때 알았어야 되죠. 왜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국방은 미국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보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이야말로 북한 정권의 핵 위협과 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파 정권의 국가 해체, 법치 해체의 이 노선과 싸워서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헌정체제를 지켜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양쪽과 대결해요. 지금 보수 세력은 남북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같으면 무조건 보수는 대동단결을 해야 됩니다. 대동단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 투쟁하자. 하나가 되자. 사소한 차이는 나중에 우리 따로 논의하죠. 개미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더 큰 적이 나타나면 일시 휴전한다는데 보수 세력이 이럴 때 분열될 때냐? 대동단결하는 그 한 축은 박근혜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세력도 북한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다 우리 편이다. 대한민국을 아끼지 않은 세력은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잡았어야 되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바른정당과 손잡는다는 이런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 어려운 시기에 출당시키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가 하는 점에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정치의 가장 큰 전략은 이념입니다. 이념. 이념에서 전략이 나옵니다. 이념에서. 우리 보수는 그 부분에서 철저하지 못해가지고 보수 분열로 몇 번 정권을 잃었습니다. 1997년에 김대중 후보는 우파인 잔민련을 흡수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노무현 후보는 우파 후보인 정몽준 후보와 손잡아서 나중에 막 선거 막판에서 갈라졌지만 잡아서 이회창 후보한테 이겼습니다. 두 번 다 보수가 분열돼서 좌파 정권이 잡혔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보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보수 중도 홍준표, 안철수 세력이 손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좌파 정권의 등장을 막자.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일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41%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60%의 반대표를 결집시키지 못한 것은 이 보수 정치권의 리더십과 전략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41% 지지로 대통령이 되도록 분열돼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반성 없이 지금 또다시 뺄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친박 세력 나가라, 박근혜 출당, 이게 다 뺄셈입니다. 지금 보수는 덧셈 정치를 해야 되고 보수만 덧셈 해도 안 되고 중도까지 덧셈 할 수 있는 설기, 그렇게 하려면 주적 개념을 분명히 하고 대동단결 할 수 있는 이런 전략과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런 상황이면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야만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그 위기는 경제 위기 또는 안보 위기일 것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은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위기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도 위기를 부르고 있고
한국의 보수 세력도 분열돼 가지고 이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에 만나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나마 이번 원전 백지화에 제동을 건 이 이공계 보수, 생활 보수 이런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어떤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가 빼앗길 때 행동하는 사람, 그 행동은 무서운 겁니다. 국가 생존 차원의 행동은 계급 투쟁론자들의 권력 의지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기가 와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좌우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어려울 것이 아니냐. 자, 그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그 위기에 대비해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내는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